여자에 여자를 위한 관상 대격돌. 꽃미남 중에 최고의 꽃미남이 대세인 김수현 씨와 송중기의 관상 빅 매치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해품달의 김수현 씨. 이 반응이 이게 참 좋게 나오네요. 역시. 김수현 씨 얼굴을 딱 보니까 관상에서는 이 눈썹을 형제궁이라고 하는데, 김수현 씨 눈썹 딱 보면 진한 일자 눈썹입니다. 이런 눈썹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일찍 출세를 하게 되고 부귀장수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복도 짱입니다. 더구나 결혼하고 났을 때 부부간의 정이, 춘향이와 몽룡이의 알콩달콩한 그 사랑이 질투를 할 정도로 아주 부부 금실이 좋습니다. 예. 다음에 입. 요 관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입이 넉사자형 입입니다. 거기에다가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도톰하게 굵기가 같고 반달 형태이면서 위로 휘어진 달, 이런 입이 상당히 부귀한 입인데, 김수현 씨의 입이 바로 그런 입. 그래서 이런 입은 부귀 공명을 누리게 되고 인기가 많아서 애정이 아주 강합니다. 아마도 이성한테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 인기가 상승할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음에 관골. 이 관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광대뼈 하는데, 관상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걸 관골이라고 합니다. 김수현 씨 얼굴을 살짝 옆에서 이게 틀어서 보게 되면은 관골이 부드럽지만 힘있게 살짝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관골은 국가의 녹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이 관운이 있거나 또는 명예가 주어지는 이런 관골이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씨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명성을 쌓은 다음에 정치 쪽으로도 한번 진출해보면 어떨까? 제가 그렇게 한번 김수현 씨한테 제안을 해봅니다. 예. 지금까지는 쭉 좋은 얘기만 해드렸는데 김수현 씨도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관상에서 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길한 눈과 흉한 눈. 흉한 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흉한 눈 중에서 음양안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음양안. 이 눈은 어떤 눈이냐?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크기가 다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짝짝입니다. 짝짝이. 예. 근데 관상에서는 이 음양안을 어떻게 보냐면 거짓말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이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좀 경계하고 조심을 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눈은 얼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관상에서. 근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수현 씨 그렇게 나쁘게 표현하세요. 진짜 너무 나빠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시지 않고 이게 또 단점도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왕이 어울리는 남자 우리 김수현 씨의 관상을 좀 들어봤고요. 이제 착한 남자 송중기 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기만 나와도 좋아하시네요. 예, 대단합니다. 송중기 씨의 눈썹을 보면 경청미, 예, 맑고 깨끗한 눈썹입니다. 눈썹이 활처럼 다 이렇게 휘어진 게 갈매기가 날듯이 멋지게 잘생겼습니다. 이런 눈썹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찍 명성을 얻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되고 형제복이 있습니다. 네. 송중기 씨의 눈은 흑과 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얼굴 균형에 맞춰서 눈의 크기가 비율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또 이 눈에서 맑고 깨끗한 빛이 나면서 아주 예쁩니다. 눈이 맑고 깨끗하신 분들은 매사에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에 송중기 씨의 입. 요분 이 딱 사진을 보면은 입이 한일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의지가 아주 굳고요. 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송중기 씨 좋은 얘기 해드렸으니까 조금 더 안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네. 코를 관상에선 제맥궁이라고 그러거든요. 돈하고 아주 직결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송중기 씨 코를 보게 되면 콧구멍을 난대와 정이라고 그러는데 살짝 위로 들렸어요. 그래서 콧구멍이 살짝 위로 들리게 되면은 돈이 옆으로 새고
불필요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요 송중기 씨 코끝 있죠? 여기를 준두라 그러거든요. 코끝. 여기가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솟아올라 있어요. 이 부분이 잘생겨서 양옆으로 새나가는 돈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관상에서 눈썹과 눈썹 사이를 명궁이라고 합니다. 얼굴을 총괄하는 사령탑인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넓어야 됩니다. 손가락에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범위. 그리고 살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고 윤택한 빛이 나야 되는데 근데 이 송중기 씨 명궁을 보면 살짝 이게 오목한 듯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좀 강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송중기 씨 만약에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경험자나 윗분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 송중기 씨까지 봤습니다. 저는 송중기 씨 코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주고 다니고 싶네요. 늘 옆에서. 그런 너무 면에서는 좋아하니까. 제 코는 이 콧구멍을 보려면 이렇게 하고 봐야 되거든요, 저를. 이게 괜찮은 거네요. 저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코를 뭐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벌렁벌렁. 그런 사람이라면 관상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콧구멍이 큰 사람들은 돈이 잘 들어가지 않고 콧구멍이 크면 잘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재물운에 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예. 콧구멍이 크면 안 좋다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궁금했던 게 네. 하이 씨는 외국분이잖아요. 예. 그럼 이 관상학이 이게 적용하시는 게 적용이 안 되지 않아요? 외국분들 골격이 좀 눈이 더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고 이게 한데 이게 똑같이 외국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동물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틀리니까. 깔끔하게 아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은 개그 콘서트의 갸루상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대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수현 씨와 송중기 씨 중 누가 더 관상이 좋으냐? 저는 송중기 씨요. 송중기. 제품단 끝났거든요. 한남전 지금 아직도 하고 있고요. 요즘 네. 방영 중인 거. 네네. 이상덕 씨. 저는 김수현 씨요. 팀장님. 왜냐면 왕 역할을 하셨잖아요. 왜냐면 이 용안이라는 거는 아무나 맡을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캐스팅할 때 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는. 그럼요. 그 네. 이미지 자체가 임금님의 위상이 느껴지니까 맞아요. 그런 역할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뭔가가 있기 선생님은 때문에 하셨다면 어떤 비역을 하셨을까요? 제가 했으면 네. 이방하셨어요. 그렇게 높은 건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연기자분들은 이제 김수현 씨에게 조금 더 표를 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은 우리 조기문 교수께서 발표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해풍달의 김수현이냐 아니면 착한 남자의 송중기 씨냐 발표를 하게 되면 바로 김수현.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예언도 될 수 있는 게요. 조금 있으면 시상식 하잖아요. 연말 두 시상식. 분 다 어마어마한 드라마 대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상을 받을 확률도 약간 더 지금 운이 아유, 좋은 김수현 씨가 뭘 또 거기까지 또 수상. 아니야, 그렇죠. 상 받을 확률도 지금 김수현 씨가 조금 높죠.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왜 김수현 씨를 그러면은 조금 더 좋겠느냐 그 이유가 아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갖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관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흉이 되는 것. 요 흉이 되는 것을 덮을 수 있는 게 어느 것이냐. 이게 대단히 큰 변수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김수현 씨 흉으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눈. 연기자라는 것은 언제나 진정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극중 배우로서 올 100% 몰입을 해가지고 극중의 그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보고서 극중 인물이 김수현 양 착각하고 속아야만 합니다. 예. 그래서 김수현이 음양하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반전의 길한 것으로 바뀌게 된 거죠. 하나의 더 예를 들면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는 전광열 씨 있죠. 네. 예. 그분의 눈도 바로 음양아닙니다. 그 연기. 그 무명 시절에 이런 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직업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만 제 얼굴이랑 이게 역학을 이렇게 보시더니만
저를 혼내시는 거예요. 사기꾼 팔자라고. 남 속이는 직업이라고. 남 속이는 직업. 그래서 곰곰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니, 거기 어디예요? 아, 이게 마술이구나. 예전에 한번 혼났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관상 토크는 관상 토크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피곤해서 바빠서 한 번쯤은 귀찮았던 내 아이 가족상담 1인자 정지영이 해법을 제시한다. 희생을 너무 많이 한다. 나를 내 아이 잘 키우고 싶다면 절대 놓치지 마라. 이거 제가 약간 뜨끔한데요. 바로 어젯밤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심하게 울어서 아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우 진짜 너무 심하다. 약간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만큼 이쁜 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확 깨물어주고 싶게 이쁘다가도 진짜 확 깨물어주고 싶게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슬하의 자식이 몇이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슬하, 이 무릎 아래, 예, 아이 머리통이 내 무릎 아래에 있을 땐 정말 귀여워요. 깨물어주고 싶게. 근데 이 머리통이 슬슬 허벅지, 허리, 가슴, 머리, 내 머리 위에 올라와 있을 땐 환장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키우기 힘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녀가 둘인데 둘 다 제 머리 위에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키웠는지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갖고. 뭐 친정 엄마가 키웠다면서요. 아니, 뭐 본인이 뭐 키운 어렵게 것처럼. 그죠. 아니 일전에 이승순 씨 여기 와서 자기는 딸 한 번 이겨먹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대결 구도라고 지금. 대결 구도로 가더라고요. 네. 이 속상한 게 속만 썩여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아이한테 좀 못해주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렇지. 좀 전에 다른 양상의 부모를 잠깐 뵀어요. 네, 한 양상이 분은 틀리죠? 예, 한 분은 정말 내가 얘를 확 이겨 먹어야겠다. 감히 나를 능가해? 이런 엄마상, 혹은 내가 정말 얘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미안해 하는 죄책감의 엄마상. 두 분 다 모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이제 저는 아직 슬 하거든요. 예.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저 요즘 계속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뭐 미안한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네, 저는 정말 계속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런데 그 아이는요, 아빠가 이렇게 달래주는 걸 아마 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저 아기 이름을 대면서 천천히 이렇게 스텝을 그리고 이렇게 아내가 해결 못하는 걸 이리 줘봐. 그래. 어제도 제가 이걸로 새벽 4시까지. 그래서 지금 얼굴빛이 좀 안 좋아요. 게다가 아침에 민방위 훈련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잘 자든가요? 멍하니 약간 그 최면 걸리듯이요. 이러고 있다가 고개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아, 잘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다음날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아이가 좀 밉기도 해요. 아, 이 아빠 마음 이렇게 뭐 그렇다고 아내 하루 종일 고생한 아내에게 또 맡기기도 그렇고. 우리 저 하일 씨가 사실 아이가 지금 거의 장성했죠? 우리 아이는 한 달 전에 미국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막내 아이가. 들어갔는데 진짜 열받는 거예요. 아이가 이젠 해외에 가서 미국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놈이 공부 안 하고 여자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가서 제가 데리고 와서 또 다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아이 몇 살인가요? 만 18살. 한창 19살. 여자를 좋아하고 이성에 관심 있고 그런 시기잖아요. 아이, 자기가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문제예요.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생겼잖아요. 생각이죠. 잘생겼. 우리가 사실 엄마가 되는 건 참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로서 살아가는 건 힘이 듭니다. 아마 여기 모든 계신 엄마들도 내가 과연 엄마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게 아마 좀 많이 죄책감도 가지시고 마찬가지로 잘해주고 있는가 늘 마음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쓰시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희생을 너무 많이 한다. 그것도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떠나가겠다? 이것 좀 곤란해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 아이가 원할 때 항상 있어주는 엄마. 그런데 커가면서 거리를 두면서 지켜봐주는 엄마. 그런 엄마가 좋은 거죠. 만약에 10만 원이 생겼으면 5만 원은 얘 떼어주고 얘를 위해서 5만 원은 나를 위해 쓰세요. 그게 죄책감을 덜 갖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모성 결핍이
더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때 책을 너무 많이 보세요. 육아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육아서는요, 일반적인 통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네. 내 아이한테는 해당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그걸 보시고, 아, 이 시기에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시기에는 뭘 먹어야 돼. 그렇게 커야 돼. 왜 안 크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냥 민감할 때 내가 애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그거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데 책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곤란하다라는 거. 그 부연 설명 제가 좀 하자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2, 3개월 때 뭐 60 먹여라, 50 먹여라 있잖아요. 얘는 6개월 되면서 바로 120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믿으세요. 엄마인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고 양육하시길 빕니다. 네. 네. 자주 깜빡깜빡하는 당신 건망증이 아니라 혹시 젊은 치매라면 21세기 허준 김문호 원장이 젊은 치매를 침술로 다스린다. 우리 애기 아빠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애기들 이제 학습 발표회, 학예회라고 하죠, 보통. 10월 27일 날 2시에 약속이 있었대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까마득히 모르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차 그랬지라고 생각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들어도 아차가 아니고 무슨 말이야? 처음 듣는 말인데? 집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애기 아빠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운전을 퇴근하면서 아유 빨리 가서 목욕하고 밥 먹어 가야지 이렇게 가요. 가는데 이상하게 옛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건망증일까요? 물론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젊은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셔야 됩니다. 엄마, 친정엄마 계실 때요. 제가 좀 깜빡깜빡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차 빼갖고 올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이승신 씨도 뭐 저 같은 얘기 경우는 있으시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확실히 건망증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제 깐난쟁일 때 안방에다 이제 애를 놓고 마루에 나와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가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아 맞다 내가 애를 낳았었지. 이러고 어머, 제가 어머, 방에 어머. 들어가서 애를 데리고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애를 낳았었지요? 애를 낳았었지. 한번 그렇게 심각하게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마술하다가. 마술하다가? 네, 마술하다가. 큰일 나잖아요. 뭘? 미녀를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미녀를요? 근데 제가 붙인 줄 알았어요. 못 붙이고 제가 그냥 막을 닫아버린 거예요. 잘라놓고 네, 끝냈어요? 잘라놓고 그냥 붙였나? 이러면서 저희 미녀 교수가 이제 러시아 친구인데요. 네. 오빠! 이러면서 오빠 살려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진단 항목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같이 일단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네. 예. 사람 이름, 전화번호, 약속 등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일주일에 거의 7번이다. 그러면 일단 초기 진단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요. 물건 둔 곳을 모릅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한 5회 이상 이따 좀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날짜나 계절 감각이 좀 둔해집니다. 뭔가 이런 거 이게 뭐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여기는 떠오르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 떠오르는 것 자체가 잘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말이나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쉽게 말해서 술 먹은 사람처럼. 그리고 자주 가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좀 헤매거나 엉뚱한 집으로 찾아가는 경우. 어떤 분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고향집 아주 촌에 무안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서울에서요? 가는 동안 그냥 가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안까지 갔다 온 분도 계세요. 이 항목 중에 보통 3가지 이상이 걸린다 또는 한 가지라도 너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온다고 생각되시면 정신과에서도 치매를 다스리고 한방에서도 치매를 다스리니까는요. 정밀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저 출연자분들 몇 개나 해당되세요? 날짜랑 계절 감각만 빼고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4개. 저는 마지막 거 빼고.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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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개, 4개. 3개, 4개. 제일 심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이승신 씨. 이승신 씨. 자, 그럼 우리 저 그러면 김문호 제가- 원장님이 이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네, 일단 제가 오늘 나왔으니까는요. 네.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고요. 네. 또 가정에서도 우리 주부님들, 신랑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나가시죠. 이승신 씨 나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한 5분 정도 진맥을 했거든요. 치매는 아니지만 좀 건망증이 심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건망증 치료 겸 치매 예방 겸해서 침을 시술해드리겠습니다. 양쪽 귀를 연결한 정중성 꼭대기 100회. 네.
백회는 정신과적인 모든 질환에 다 사용되는 혈자리입니다. 네. 네. 백회의 앞쪽을 제가 저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마. 전정. 네. 백회의 뒤쪽을 후정. 여기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쌓여있는 열독을 빼내기 위해서 또 열독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신경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꼭 놓는 침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양쪽 태양혈이 있습니다. 이 태양혈, 네, 우리 뇌에 가장 열이 많이 쌓여있는 혈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침을 놓게 되면 뇌에 쌓여있던 열이 확 빠져나오면서 좀 시원한 박하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고요. 여기 잘못 누르면 여기 숨통이 있어서 직사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주 세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너무 아프게 누르시면 아파서 기절하고요. 죽지는 않습니다. 네, 많이 아픈 자리니까 살살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이렇게 해서 지압을 하시면 좋죠. 이렇게. 또 뒷목이 뻣뻣하실 때도 이 태양혈을 누르시게 되면 이 근육이, 두피 근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태양혈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뒷목까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걸 느끼십니다. 네. 머리카락 끝을 경계선 발제라고 합니다. 후발제라고 하는데요. 후발제에서 쭉 올라가면 제일 톡 튀어나온 자리 있어요. 네. 요 바로 아래쪽 약간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요 자리를 뇌호혈이라고 합니다. 뇌자에 집 들어갈 호자. 그 아래쪽 한 2cm 아래쪽이 풍부혈입니다.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아침에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말리지 않고 그냥 나오면 감기 들죠? 이 자리로 냉기가 들어가서 그래요. 보통 앞머리는 말리지만 뒷머리는 잘 안 말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이 마르면서 열을 확 빼가기 때문에 여기가 냉기가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 다 못 말릴 땐 여기 먼저 말려야 여기를 돼요. 제일 먼저 말리셔야 되고요. 손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의 뿌리 옆, 가운데 손가락의 뿌리 옆.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시게 되면 어깨도 풀리시고 뒷목도 풀리시면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이리 지나가거든요. 그 혈관을 충분히 소통시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뇌혈류 개선이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면 시험 공부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잠을 때 눌러도 잠이 깨는 자리입니다. 또 왼쪽 손을 보시면 가운데 자리 있죠. 손바닥의 가운데 자리. 이 자리를 좀 따갑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 자리를 꼭꼭 눌러주세요. 이 자리는 많이 아프진 않은 자리거든요. 꼭꼭 눌러주시게 되면 체했을 때나 가슴이 답답할 때 또는 기억력이 좀 떨어질 때 이렇게 꿀밤을 쥐어서 꼭꼭 이렇게 꼭꼭 눌러주시면 또 많이 도움이 되시죠. 치는 좀 없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있었으면 제가 해갔겠죠. 아, 다 갔구나. 네, 자, 10분이 경과했으니까 제가 침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 혈색이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이 침을 꽂고 나면 5분 내로 일단 머리에 쌓여있던 열이 빠지기 때문에 한결 좀 이게 부하가 좀 떨어지고요. 약간 혈색이 좀 밝아지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요. 한결 아주 개운해 하시는데요. 예. 뭔가 이렇게 해소가 쫙 되는 것 같고 살아난 느낌. 네네. 오늘 아침 반찬 기억나세요? 기억이 몇번 더 맞았는다. 요즘 보통 조기 진단 받아서 보시면 치매 초기예요라고 보통 말씀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주부님들 중에서도. 햇볕을 보면서 걷자. 네. 햇볕이 가장 좋은 치매 예방약이고요. 또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누라 손잡고 위로해주면서 안락감을 느낀다면 그만큼 좋은 치매 예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문호 원장님 신의 한 수 점수 주십시오. 자, 인생병법 신의 한 수. 오늘은 특히나 참 좋은 한 수들이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연기자분들도 점수를 주셨는데 한 분만 여쭤볼까요? 우리 이상벽 씨는 네. 어떤 전문가에게 점수를 많이 주셨습니까? 늘상 봤던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충격을 받은 게 오늘 그 최현우 씨. 마술.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무슨 염력인지 뭐 이거 아직도 의심하세요. 정말 오래 가시네요. 네. 자, 신기하긴 했습니다, 정말. 자,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좋은 한 수. 자, 이제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보여드립니다. 6위부터 3위까지의 순위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 나오지 않은 두 전문가가 최현우 씨와 네. 김문호 원장님. 김문호 원장님, 예. 두 분의 1, 2위 다툼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앞뒤로 쓰셨는데 한번 서로 한번 마주 보시고. 예. 나중에 키 한번 재보세요. 어때요, 우리 최현우 씨? 예, 멘탈리스트니까. 네. 누가 1등일 것 같습니까? 우리 판정단 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도 제가 오늘 첫 출연인 만큼 계속 이제 보셨으니까 제가 좀 더 큰 충격을 안겨드리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 본인이 1등일 것이다. 되게 돌려 얘기한다. 좋습니다. 결과를 공개합니다. 최현우 씨는 대성공이에요. 끝까지 본인이 1위 할 것이다까지 맞췄어요. 대단한데요. 근데 1위 했는데 다음 주까지 1위짜리 지킬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그거 한번 높은 점수가 알아봅시다. 많아요. 다음 주까지 1위 할 것 같아요? 어때요? 다음 주에